안녕하세요, 차우입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볼 거냐면요, 바로 영화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와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의미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의 모든 이야기는 다 제 주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 분들에 따라서는, 다른 분들에 따라서는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하게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포 주의해 주시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뾰로롱. 영화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는 실질적으로 1992년에 개봉했던 터미네이터 2 심판의 날의 뒤를 잇는 직속 후속편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때 개봉한 터미네이터 2 이후로 3편, 4편, 5편이 개봉을 했지만 흥행 스코어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 완성도 면에서도 이제는 혹편에 면치 못했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터미네이터 시리즈 광팬으로서 모든 시리즈를 다 보기는 했는데 여러 번 재관람한 영화는 터미네이터 2까지인 것 같아요. 3편부터는 재관람 거의 안 했던 것 같습니다.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는 그 기존 터미네이터 2의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어요. 3편부터는 다소 원색적이면서 좀 이상하게 뒤틀리기 시작한 스토리를 이제는 다크페이트에서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은 듯한 느낌을 좀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터미네이터 시리즈가 갈수록 망테크를 탄 데에는 제작사, 배급사, 소속사 쪽에 계약의 문제, 이해의 문제가 좀 있었다고는 하는데 사실 그건 관객 입장에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관객이 용서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 거잖아요. 식당 주인이 와이프랑 대판 싸우고 심적으로 혼란스러워 갖고선 내놓은 요리가 엉망이에요. 그게 식당 손님들한테 설득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변명거리가 되진 않는 거죠. 그러다가 급기야 5편에서는 존 코너를 터미네이터로 만들어버리는 이상한 짓거리를 하더니 이제 비로소 드디어 제가 좋아하는 터미네이터 시리즈로 좀 돌아온 느낌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린다 해밀턴의 복귀가 굉장히 반가웠어요. 시고니 위버와 더불어서 20세기 후반 여전사의 포스를 제대로 뽐내던 린다 해밀턴이 노년이 된 지금도 그 여전사의 포스를 잃지 않고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타임라인도 상당히 정리된 느낌을 받았어요. 중학교 때 제가 그 스티븐 호킹의 시간의 역사라는 논문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다중우주에 대한 개념을 잠깐 언급을 해줬었어요. 나왔던 간단한 개념이 뭐냐면 과거가 바뀌면 미래도 바뀐다 라는 건데 실제로 이 이론은 스티븐 호킹의 저서에서 예시로 들어줬던 백투더퓨처 말고도 최근에 개봉했던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도 사실 이 이론이 많이 소개가 좀 됐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터미네이터는 2편 이후로는 나오면 타임 패러독스에 갇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제가 그 당시에 좀 했었어요. 왜냐하면 2편에서 사이버다인과 터미네이터 칩이 완전히 해체되고 파괴되면서 영화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터미네이터가 왔던 미래는 바뀌지 않지만 지금 존 코너와 사라 코너가 있던 현재에서 이어지는 미래는 바뀌었단 말이죠. 그리고 바뀌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그 미래에서 올 터미네이터는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편이 개봉을 했을 때 3편에서 터미네이터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미뤄졌을 뿐이지 미래가 바뀐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석연치 않은 부분이 조금 있죠. 아놀드 슈와르제네거가 그대로 나온다는 걸 제외하고 그렇게 본편을 계승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단 존 코너도 마약쟁이로 등장을 하고 사라 코너도 이미 죽은 상태로 등장을 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리고 이제는 그 설명도 굉장히 좀 간단하게 치고 들어갑니다. 그 미래가 바뀌었는데 터미네이터가 다시 온 거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조금 간단하게 치고 들어가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4편 같은 경우에는 작품성이 있다는 평은 좀 다소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터미네이터 시리즈의 그 파괴력 있는 액션은 조금 줄어들어서 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지는 못했던 것 같고 5편은 넘어갑시다. 지금 망작을 논하면서 길게 얘기할 건덕지는 아니니까. 그
근데 뭐 아무튼 뭐 존 코너를 터미네이터로 만들어 아유 그냥 자 아무튼 그런데 이제 6편 6편이 아니죠. 찐퉁 3편이죠. 그 찐퉁 3편이라고 할 수 있는 터미네이터 다크 페이트는 타임 패러독스를 잘 해소하면서 전편을 확실하게 계승하고 있어요. 그 감독인 제이슨 카메론도 그 터미네이터 3, 4, 5하고는 다른 타임라인의 영화다라고 이제는 언급을 한 만큼 기존 3, 4, 5편하고는 아예 다른 세계관으로 가는 거죠. 제가 볼 때 그 3, 4, 5편은 그냥 쌈싸무 하는 것 같아요. 쌈싸 먹은 거죠. 2편에서 사이버다인이 폭발한 후에 스카이넷은 개발되지 않았지만 다른 회사에서 리전이라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게 되고 그 리전이 이제는 기존 세상에서 T 시리즈의 터미네이터를 개발하던 거를 REV, 랩이라는 이름의 터미네이터로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3편보다는 훨씬 성의 있는 설정이면서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 이후의 속편을 또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다들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아놀드 슈와르츠네거의 그 로봇스러운 파워풀한 액션은 조금 줄어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영화 자체가. 근데 개인적으로는 작품성이라든가 완성도 모든 면에서 나쁘지 않았던 영화라고 저는 평가를 좀 해주고 싶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인공지능, 터미네이터의 인관화거든요. 인관화. 사라 코너라는 캐릭터에게 있어 터미네이터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존재고 터미네이터한테 이름을 부르는 행위를 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 세계에 존윅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한테 이 볼펜을 흉기라고 가르치고 이거를 그 세계의 존윅에게 한번 줘봅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